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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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차량 바로 주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바로 아우디의 Q7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아우디의 Q7인데요. Q7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라인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젤의 45TDI와 50TDI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TFSI의 가솔린 모델까지 하여서 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Q8과 Q7 간에 있어서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8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 그리고 Q7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외건 형태의 SUV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교 차종이 있다면은 BMW의 X5와 그리고 벤츠에 있어서는 GLE 정도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3가지 차량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저는 Q7이 조금 더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라고 한번 권유를 해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TFSI로서 차량 가격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와 BMW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이 차량이 1억 2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을 제공받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억 원까지 내려갑니다. 장 팀장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뭐 1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좋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전면부터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아우디의 기본적으로 큼직한 로고가 그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Q7 같은 경우에는 뭐 Q5나 이런 다른 SUV랑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원래 SUV가 기본 컴포트형이냐 아니면은 프리미엄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게 아우디의 SUV지만, Q7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리미엄 단일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따로 나누지 않아서 이제 단순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S라인 패키지도 익스테리어로서 훨씬 더 멋지고 다부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이 로고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멋진 퍼포먼스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섭외를 해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투톤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많이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컬러가 블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낫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블랙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포스감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부 다 검정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나름의 포인트가 없어서 화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레이 컬러가 의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제 그릴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허니콤 스타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허니콤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방패와도 같이 넓은 스타일의 그릴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00cc의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라인 익스테리어를 이제 패키지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군데군데 굉장히 구멍이 잘 뚫려 있는 에어 인테이크도 보실 수가 있는데, 몇몇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어 인테이크를 그냥 모양새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는 뚫려 있지 않은 페이크도 있는 반면, Q7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뚫려 있는 에어 인테이크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하면은 사실 어떤 게 떠오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꽈트로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Q7도 당연히 차량 가격이 기본적으로 1억 2천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깜빡이 비상등을 켰을 때 무빙턴 시그널이 전방뿐 아니라 후방에도 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물결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 또한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라이트에 비해서 상향등을 켰을 때 가시거리가 2배 정도 더 확보되는 그러한 편의사양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아우디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나 BMW의 디자인보다는 아우디가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Q7
측면은 어떤지 안 볼 수 없잖아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되겠는데요. 측면에 있어서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의 굉장히 큰 광폭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있어서는 사실 21인치 정도가 딱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바랄 것은 없지만,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별로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있었던 전면에 비해서 휠 모양새는 그렇게 조금 뭐랄까요, 밋밋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취향과는 조금 멀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휀바 쪽에는 당연히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서 그에 따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지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곳에서 블랙 카이글로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 또한 상단 부분에는 블랙 카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위치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A필러 쪽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의견들이 몇몇 접수가 되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보시는 Q7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에서 A필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떨어진 지금 도어 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옵션도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당연히 서라운드 뷰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1열뿐 아니라 2열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중 접합 유리는 측면의 윈도우만 적용된 게 아니라 전면에 또한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형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상고도 높아서 어린 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노인분들 혹은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힘든 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사이드 스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이드 스텝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의미가 크게 있나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탑승을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나름의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 분명히 장점으로 어필될 수 있을 것 같고, 럭셔리 기능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당연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1열뿐 아니라 2열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문을 굳이 그렇게 세게 닫아주지 않다는 장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Q8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C필러 뒤쪽에 트렁크 리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Q8 같은 경우에는 쿠페 형태로 되어 있었을 반면 Q7 같은 경우에는 외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는 Q8이 훨씬 더 우월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공간 활용도라든지 아니면은 2열의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외건 형태가 훨씬 더 장점으로 있다는 점을 마치면서 바로 한번 후면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후면에서도 일단 전면과 마찬가지로 로고의 크롬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크롬이 따로 쓰여져 있지 않고 블랙 카이글로시로 대신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쿠페형이 아니라 외건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유리에 와이퍼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나름의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리어 스포일러 또한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갔다는 것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자, 게다가 전면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빙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은은하게 깜빡이를 켰을 때 멋스러운 모습 당연히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 카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지금 뭐 만져봐서 알겠지만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페이크로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배기 팁은 있으나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 특이점이 있다면은 배기 팁마저도 블랙 카이글로시로 현재 소화가 되어 있고, 디퓨저는 뭐 사실 그렇게 고성능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었던 것과 같이 그냥 무난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뭐 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무려 340마력의 51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대형 SUV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답답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게다가 트렁크 용량 사이즈도 굉장히 적지 않을 정도로 적재 공간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런 식으로 받쳐져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Q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면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등급이 있다고 했죠. 45TDI, 50TDI, 그 다음에 지금의 차량 5TFSI까지 총 3가지가 있는데, 45TDI만 5인승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TDI와 5TFSI 같은 경우에는 7인승으로 나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안쪽을 보면은 3열의 시트가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되어 있어서 필요시에 따라서 사람이
별로 안 탄다라고 하면은 접어놓고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 되고, 반대로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 하면은 3열의 시트를 오픈을 해주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러기지 스크린이 조금 더 편한 게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면은 러기지 스크린도 위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트렁크를 닫게 되면은 러기지 스크린은 다시 내려간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에어서스가 달려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X5나 GLE 450에 비하면은 저렴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은 분명하다 보니까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서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안쪽을 보시면은 차량의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열을 수동으로 올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만으로도 올렸다 내렸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상 편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자, 트렁크에서 3열의 시트를 올렸을 때 보이시나요? 안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무래도 2열의 등받이 각도가 너무 뒤로 젖혀 있기 때문에 올라오질 않는데, 3열의 시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2열의 시트를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해야지만 올라온다는 점. 근데 2열의 시트 조절은 트렁크에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열 시트를 올릴 거다라고 하면은 뒤에 차 문을 열고 시트를 앞으로 젖힌 다음에 다시 트렁크로 와서 3열의 시트를 올려야 된다는 점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3열의 시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자동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점은 뭐 크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내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장팀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문을 열게 되면은 지금 날씨가 햇빛이 밝아서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아우디의 도어 램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시에 보면은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어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서 S라는 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옆을 보면은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름이 아니라 마사지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사실 1억 2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시트를 이렇게 기능으로 제공을 해준다? 저는 너무나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내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아우디들과 비슷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탑승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 한번 다뤄볼게요. 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따지고 볼 텐데, 일단은 제가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미러 위치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인성이 좋아졌다는 것도 있는데, A필러 쪽을 마감을 이제 막아놓지 않고 유리로 뚫려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큼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의 도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알칸타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알칸타라의 쓰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트에도 알칸타라를 넣을 수도 있을 법 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에는 알칸타라가 들어가지 않다는 점. 하지만 시트가 약간 버킷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양 옆구리를 꽉 잡아준다는 장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라서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하 패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전체적인 제어 장치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햅틱 반응에 이제 약간의 진동도 울려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터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조작이 될 것 같고, 하단부에서는 이제 공조기 시스템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아래쪽에는 비상 깜빡이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공조기 에어컨 맥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브를 눌렀을 때 지금 여기서 지상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고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내릴 수 있고 올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터치 패널이 좀 의견이 많은데 상하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조금 편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공간에 대한 능력치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컵홀더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짐들을 수납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센터 콘솔을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
있지만 수입차라서 사실상 센터 콘솔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SUV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수납력은 너무나도 떨어지지 않나, 이게 아우디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S라인 패키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하단 부분에도 작게나마 S 로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은 현재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걸로 크게 꼬투리 잡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핸들을 보통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 뒤로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설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핸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아쉬움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뱅앤 올룹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음질을 선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아우디 차량들이 그렇겠지만 꽈트로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꽈트로 있다 라고 로고가 박혀 있다는 것을 끝으로 1열 마치고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입니다.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우디스럽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1열이랑 동일한 게 있다면은 도어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알칸타라가 들어갔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시트라든지 아니면은 천장 마감에도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이즈의 파노라마 썬루프 보이시나요? 야, 이 정도면은 뭐 개방감 정말 끝내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4존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공조기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통풍 시트만 있지 열선 시트는 없다는 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동급의 차량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건 없고요. 그리고 방지턱, 흔히들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방지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전륜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후륜을 기반으로 한 BM이나 벤츠에 비하면은 이런 부분 분명히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이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시트가 지금 총 7개죠. 7인승이기 때문에 1열에 2좌석을 제외한 2열과 3열에 총 5좌석에 ISO 픽스, 그러니까 즉슨 카시트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 구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들은 2열에 있어서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 이렇게 2개씩만 지원이 되는데, 얘는 가운데도 지원이 되고 심지어 3열에 시트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점은 분명한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아우디의 Q7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물론 제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셨을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Q7 엄청난 장점 같습니다. 저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X5가 최고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이번 기회에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Q7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Q7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55TFSI 뿐만이 아니라 45TDI와 그 다음에 50TDI의 디젤 모델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시트 승차 정원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출력과 제원 같은 스펙상의 능력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대한 바디나 이런 기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더 강인한 힘을 원하시냐 아니면 더욱더 저렴한 차량을 원하시냐, 물론 그 정도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Q7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OTFSI가 1억 2천만 원이지만 1억 원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현재 프로모션이 광활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 연락 주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